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2월의 마지막 한 거래를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또 곧바로 이어질 주말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오랜 시간 쉬어가게 됐습니다. 이 쉬어가는 기간 동안의 변동성을 시장이 또 어떻게 소화해갈지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BOJ의 일본 금리 인상 여부가 나올 텐데요. 이에 따른 오후장의 반응까지도 함께 지켜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FOMC 회의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 이에 더해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오늘장의 대응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예범근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설을 앞두고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전장이 끝나기까지 1시간가량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시장 상황 잠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상승인데요. 코스피가 0.46% 올라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57%의 상승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2530선을 다시금 털어낼 수 있을지 장 마감까지 그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홀로 팔자세 보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다행인 점은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지수를 또 어디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하시죠.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이어서 판단하고 계실까요?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 들어보면서 본격적인 오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그렇게 힘을 크게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휴 영향일까요? 연휴 영향도 있고 이제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뭐 냉탕 온탕장이에요. 근데 그 냉탕도 뜨거운 냉탕도 아니고 뜨거운 온탕도 아니고 아주 차가운 냉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미지근한 상태에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늘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강하게 오를 만한 상승의 이유가 없는 불확실성이 연속된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하락은 그럼 깊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딱히 하락할 만한 그런 굉장히 강한 악재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저점이라는 인식이 강한 이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차가운 냉탕도 없고 아주 뜨거운 온탕도 없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좀 오른 듯 했는데 목요일 날 바로 빠졌고 다시 오늘 조금 오른 듯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여기 들어가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이런 지금 상황인데, 미지근한 장에서는 그냥 이제 그냥 몸을 담그고 깊은 생각에 빠지셔서 지금 앞으로 뜨거운 온탕장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차익 실현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럴 때 차분히 좀 공부하시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늘 똑같은 얘기 드리고 있지만 기조가 자꾸 바뀌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조는 지금 동일합니다. 언제까지? 3월 20일 정도까지는 아마 이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우리가 흔히 대응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응의 영역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예측을 해드려야만, 결국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측을 해드려야만 시장의 바른 판단을 세울 수 있는 게 시청자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중간하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또 얘기하고 다르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매일매일이 혼선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시장의 중심을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 중심은 역시 기준을 잡아가는 전략에서, 그러니까 시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잡아놓고 보면 되는데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결국은 혼선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돌려보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기준도 잡아가고 이 시기에는 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장에 봉착해 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은요 늘 이렇게 정체기가 있어 왔어요. 그리고 또 하락장도 있어 왔고, 그러나 긴 관점에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긴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회귀했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조금은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3월 20일까지는 현재의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금리 인하를 위해 연준 의장과 대화를 나누겠다 이런 이야기도 내놓았는데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방향성에 맞추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요. 그러한 불안감은 내려놓으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단 자막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여전히 뭐 이제 어제 이은 이제 중장기 투자에 대한 강의를 또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 지금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얘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제가 최근에 경제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얘기들이 산만하게 왔다 갔다 바뀌어요. 혹시 앵커님 그런 걸 좀 느끼셨나요? 막 이렇게 조금 좋아지면 굉장히 좋아질 듯이 얘기하다가 또 좀 안 좋으면 굉장히 안 좋아질 듯이 얘기하는 그런 기조를 좀 느꼈어요, 기분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러면 진짜 시청자들이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차분히 들으시면서 어떻게 그런 기조들을 잡아 나갈 것인지, 왜 그런 관점까지는 시장이 소소하다고 저렇게 12월 달부터 계속 주장을 해오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해왔는데 맞아요. 그렇게 지금 시장이 그렇게 뜨거운 온탕장도 아니고 굉장히 차가운 냉탕장도 아니다.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었는지, 그게 어떻게 기조를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의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이나 뉴스, 그다음에 공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시면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굉장한 경험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경험치가 좀 풍부하면 그만큼 이게 이제 역사를 이렇게 계속 주식의 어떤 역사를 좀 되풀이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경험치가 결국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주식을 좀 오래 한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시장을 좀 정확하게 예측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묵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이제 이제 얄팍하게 듣다 보면 시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선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경험치가 많은 분들의 얘기가 좀 중요하냐면,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의 연속적인 역사의 반복,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를 급하게 했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오늘 한번 더 들고 나왔는데, 이유는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이 정답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실전 강의 어제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제 내용인데 너무 짧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 FNS 테크의 공시입니다. 다트에서 나와 있는 공시죠. 자, 다트라는 곳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시를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공시가 올라오면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공시를 다 볼 수 있는 곳인데, 내용이 뭐냐? 본문 내용이에요. 1월 22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규모 법인은 15% 이상의 변동이 생겼다. 매출액에 변동이 생겼어? 그래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요거에 대한 변동, 요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가? FNS 테크라는 회사가. 자, 이 회사는 지금 매출액은 128%가 늘었어요.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이익 285%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사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입니다. 796%가 늘었어요. 그 다음 당기순이익
833%가 늘었습니다. 와,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어닝 얼스 케이크 수준은 아니고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와, 어닝 서프라이즈. 이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뭐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 라고 이제 FNS 테크를 가만히 안에 들여다 보니 이게 유리기판 만드는 회사예요. 유리기판. 그 디스플레이에도 관련돼 있고 지금 이 유리기판이 왜 핫해졌느냐? 반도체 때문이죠. 반도체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를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반도체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유기기판이라고 있어요. 웨이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기기판이라고 해서 녹색의 에폭시 소재 있잖아요, 그죠? 에폭시로 보이는 그 소재에 그 위에다가 반도체들이 이렇게 올라가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더듬어 보시면 그게 이제 유기기판인데 이 유기기판과 유리기판의 차이는 플라스틱 소재잖아요. 유기기판은 이 유기기판과 유리기판의 차이는 처리 속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5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어디가 좋아요? 유리기판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전력 소모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2배 정도 좋습니다. 어디가 좋아요? 유리기판이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반도체, 특히 HBM,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금 HBM이 초광대역 메모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유기기판이 나으냐? 아니, 그 좋은 걸 써놓고 왜 유리기판을 안 쓰겠어요? 그죠?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유리기판의 성장성이 보여서 유리기판 주들이 변동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변동이 그래 단발성이야.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자,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왜? 지금 모든 것은 뭐의 시대로 들어갔어요? AI 시대로 들어간 거잖아요. 의료, 그죠? 방산, 그 다음에 팩토리, 모든 영역에서의 AI가 지금 어떤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HBM의 수요는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유리기판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이다. 기대감이 생길 것이다. 지금도 실적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앞으로는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짚어봤던 시장은 지금 안 좋아요. 그죠? 이 업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도 안 좋아요, 지금. 왜? 시장이 죽어 있으니까. 좋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했죠? 찬스라고 얘기했죠. 찬스. 그죠? 찬스. 자, 그럼 이 찬스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으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딱 기준만 잡아놓고 보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 잡았고, 그 다음에 효용 가치성. 앞으로 효용 가치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미래성. 미래에 충분히 가치 있는, 우리가 이제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소재, 반도체 부품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도체는 앞으로의 사업 영역이 확장이냐, 축소냐? 확장이죠. 왜? 뭘로? AI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결국은 답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의성이 맞느냐? 지금 현재의 어떤 가치에 맞느냐? 지금 이렇게 AI가 광고만 봐도
뭐 미끄럼틀 쫙 타고 내리면서 좁아지고, 그죠? 곰이 막 습격하려는데 캠핑카가 싹 올라가고, 그죠? 그다음에 고양이 따라다니게 해서 그 전부 AI 뭐 챌린지 공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광고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전부 광고에 지금 대다수의 부분을 차지하는 게 AI예요. 이렇게 핫한데 이게 지금 시성하고 멀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시성이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방향성. 자, 어제 얘기 드렸죠. 방향성의 측면에서 변수는 체크할 필요가 없다. 변수는 체크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고, 자, 이 방향성은 거래량과 뭐가 같이 동반된다고 했으면 주가의 움직임이 같이 동반되기 시작해요. 그죠? 일정한 방향으로, 그다음에 실적 성장성과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 모든 정비례하는 이 기준점들을 지금까지 배운 기준점들을 보면, 그죠? 기준점들을 보면 어때요?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FNS테크의 일봉입니다. 요렇게 차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렇게 저항대가 잡혀 있었죠, 앞에. 저항대가 잡혀 있었는데 이걸 강하게 뚫어내면서, 자, 실적으로 강하게 뚫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지지대가 되는 거죠. 이걸 살짝 깨고 지금 시장의 어떤 변동성, 내생 변수적 요인에 의한 변동성, 뭐예요? 계엄이라는 사태가 있었고 이러면서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살짝 지지대를 깨는 척 했으나 바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지지대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지지대라고 한다면 이게 바닥이에요? 아니면 고점입니까? 바닥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에 대한 체크를 다 해봤을 때 이거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서, 그죠? 한계효용 균등이 아니에요. 왜? 저점대에 있으니까. 체감의 법칙에서 내가 지금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서의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음식, 만족감이 높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중장기 투자의 관점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추세에 대한 추자연의 단기적인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 투자에 대한 법칙이 적용된 종목이잖아요. 그럼 뭐다? 자, 이제 기준이 딱 이렇게 잡아놓고 기준을 보니까 매수해야 되겠다,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이 나오죠. 매수에 대한 관점이 나오죠. 그럼 매도 시기는요. 매도 시기는 제가 가격을 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준은 나왔어요. 그러면 이 AI, 즉 AI가 어느 정도 모든 사업 영역의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뭐가 필요하다? 그런 이제 사회적 현상이 나와요. 시기가 아니에요. 연도수가 아닙니다. 특정되어진 연도수가 아니라 우리가 AI라는 산업이 활성화돼서 AI가 진짜 호황을 이룬다, HBM이 호황을 이룬다, 유리기판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유리기판의 어떤 효용가치성이 높다, 이 관점이 계속 이어지는 한. 근데 여기서 유리기판보다 더 좋은 대체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다? 그때부터는 정체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이제 인문학적 관점의 매도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정 날짜 보고 언제까지 오르냐면 26년도까지 올라. 26년 1월까지 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다? 이건 점성술 매매예요.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자꾸 점성술식 매매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올까? 내년 봄까지야. 왜 자꾸 시기를 정해? 이 산업이 시기에 의해서 결정돼요? 아니죠. 경쟁에 대한 제품이 나오거나 대체제가 나오거나
산업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이 불황을 겪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산업적 현상이 나타날 때, 사회적 현상이 나타날 때 이 산업에 정체기가 오고 쇠퇴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시기를 얘기하냐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점성술이잖아. 우리 앵커님 또 지루해 하시니까 내가 잠시 또 불러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 살면서 내가 언제 시기에는 몇 년 몇 월 달쯤에는 이게 돼 있고 몇 년 몇 월 달쯤에는 이게 돼 있고 이렇게 점성술식으로 정해가면서 산 적이 있어요. 살 수가 없죠. 궁금하긴 해요. 근데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쯤 되면 뭐 나이가 이 정도 되니 그때쯤 돼서 어떤 뭐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의 사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요구되어지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 적극적 사회 진출의 시대. 그런 시대가 되니 앵커님도 뭘 준비했을 거예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시기를 얘기해버리면 이건 점성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주식은 몇 년 몇 월 달까지 오를 거야. 이거 좋을 거야. 내년 봄, 올해 가을.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건 점성술. 사회적 현상이 나와야만 그런 현상들이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자꾸 사회적 현상을 안 보고 자꾸 점성술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내년에 오른다면서요. 몰라요. 내년에 그 업황이 좋아지고 내년에 오른다면서요. 그렇죠. 업황이 좋아지는 거는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시기 몰라요. 그거 알면 떼보자. 뭐 지금 오늘 이거 왜 해? 이 강의할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되느냐? 단타 치러 가야지. 돈 벌러 가야죠. 이거 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할 필요가 없잖아. 시기를 다 아는데. 요건 오늘 요거 오르고 내일은 저거 오르고 모레는 저거 오를 거야. 다 아는데 이걸 왜 해? 강의를. 단기 매매해야지. 몰라요, 진짜. 모르는데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하다?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하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관세, 무역 관세를 높일 것이다. 그게 시기예요?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과 관련돼서 헌재에 재판을 받고 있다. 그게 언제 결정된다? 내년 3월쯤 예측이에요. 내년 3월쯤. 근데 그 탄핵이라는 것은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받고 있다? 이거는 뭐다? 사회적 현상이에요. 이 사회적 현상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시기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일부 약간은 그런 게 있죠. 여름철 되면 뭐 빙과류가 올라간다든가. 그죠? 그런 시기적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뭐 겨울에 뭐 보일러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시기적 부분이 있겠죠. 그럼 조류독감이 터졌다. 조류독감이 터졌어요. 대체제인 육가공 중에서도 돼지고기 업체가 뜨고 있다. 그죠? 수산물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건 뭐예요? 사회적 현상이에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사회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은 대다수 이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주가의 방향성들이 정해지죠. 그럼 전체적으로 주식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주식이 오르는 것도 결국은 이 사회적 현상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시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온다 온다 감 온다 이런 점성술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내가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짐작해 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매도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매수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가 나오는 것이죠.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꾸 뭐 어떤 기도 매매, 그다음에 점성술식 매매 방식이 절대 취하면 안 된다는 정말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트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보는 차트에서의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뭐예요? 보조 지표일 뿐이에요. 이거를 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유리기판이 왜 앞으로 산업적으로 좋아지는지에 대한 사회적 현상, 즉 뭐가 AI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 인해서 차트를 보조지표로 참고해서 매수 시기, 즉 지금이 매수 시기가 맞느냐, 지금은 매수 시기가 아니냐에 대한 판단, 즉 판단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한 보조적인 지표일 뿐입니다. 요게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해가 반드시 되실 거라고. 이걸 자꾸 힘주어 강조하는 이유는 이걸 먼저 머릿속에 기준점으로 잡아둬야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잘못 배우고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 줬던 것들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손실을 기다리고 손실을 참아내고 수익이 조금 나면 파는 그런 매매 방식이 아닌 정말 투자자의 관점이냐 투기적 관점이냐에서의 내 자신의 정확한 투자 판단 이런 것들을 정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세워야죠. 잘못된 걸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다 보면 제일 먼저 펼쳐놓고 차트 보고 매도, 데드 크로스, 매도, 볼린저 밴드 상단, 매도 이러면 뭐 수익이 어떻게 나요? 계속 팔아야 될 자리 때인데 잘 올라오고 있는데 5이평선을 깼어. 22평선 지지 못 받아서 매도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22평선 살짝 깨고 올라오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거 먼저 펼쳐놓고 얘기하다 보니 뭐가 되느냐? 이런 사회적 현상은 뒷전이 된다는 거죠. 야, 뒤로 보내. 왜? 이게 먼저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 가장 빠를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면 뭐 가장 빠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차트 펼쳐놓고 1시간 강의하라 해도 강의할 수 있어요. 피보나치 이론, 스토캐스틱, 그죠? 볼린저 밴드, 구름대 다 적용해갖고 보면서 1시간 강의하라고 1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맞냐는 얘기지. 그게 결국 후행 스팬 들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잖아요. 그거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선행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 들고 펼쳐놓고 백날 얘기해 본들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다? 얘기하는 거는 뭐가 다른 얘기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필요 없다니까. 주식은 결국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미래를 짐작하고 예측하고 미래의 사회적 현상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이 올 거야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주식, 저는 이제, 저도 애가 둘 있습니다. 일남 일녀인데, 큰애가 이제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에요. 얘들한테, 주식은 미래 사회에 대해서 너가 꼭 알아야 될 금융 지식의 하나이다. 나는
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주식을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의 계좌를 만들어줬고 이들에게 자 그걸 해줬어요. 이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꼬맹이들이 아직 고등학생, 중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초등학생. 이제 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가르쳐 줘야 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관심 있는 거. 너희들이 진짜 관심 있는 거. 그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것들. 네가 잘 먹는 거. 네가 즐겨하는 게임. 네가 좋아하는 뭐 광고. 이런 여러 가지가 주식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큰아이는 남자아이니까 게임주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 로블록스라는 미국 회사의 로블록스 요걸 얘기했어요. 이게 언제? 요게 로블록스 주가가 $20쯤일 때. 20불일 때쯤. 그죠? 20불일 때쯤. 자, 그런데 다른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삼양식품 주식을 얘기했습니다. 불닭볶음면. 언제? 16만 원일 때. 이게 지금 주가가 얼마 올랐느냐? 70만 원 넘게 올랐죠. 로블록스 주가는 한때 이게 140불까지 갔어요. 그 결국은 관심, 주식의 재료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 입는 것, 내 주위에 많이 지금 애들이 하고 있는 것, 내 주위에 애들이 많이 게임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주식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자, 첫 번째 이제 관심의 단계예요. 관심의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에, 세상이 이러이러해질 거야. 예측의 단계로. 즉, 첫 번째 관심에서 두 번째 예측의 단계로 갑니다. 어떤 예측? 야, 내가 이런 세상이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겠어요?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예측의 단계로 갑니다. 첫 번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보다 보면 이런 세상에서 이제 돈을 받는 게임들이 등장하지 않겠느냐. 거의 pay to win pay to win. pay to win은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잖아. 그러면 play to earn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임들이 로블록스라는 그 게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코인을 모아. 그 코인을 거래소에서 팔 수 있어요. 그게 play to earn 방식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하는 방식이거든. 그런 이제 세상을 예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얘한테 뭐를 가르친다고 이평선이 어떻고, 자, 이 지지대가 어떻고,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이런 얘기를 가르쳐봤자 이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야. 이건 가르치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주식을 즉 수치적인 측면으로 자꾸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주식은 인문학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수치적인 측면, 즉 통계학이나 계산적인 측면으로 가버리면 답이 없어요. 잘못 가르치는 거라니까. 이게 더 정답이에요. 관심이 있는 것에 주식에 관심을 갖는 것.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었잖아. 워렌 버핏이 왜 코카콜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지가 많이 먹으니까. 지가 많이 마셨잖아.
그러니까 그 코카콜라에 관심을 가지고 코카콜라 주식을 계속 사 모았던 거 아니에요. 대리점 차례 갔는데 대리점 차례 가보니 너무 비싸. 그래 주식이나 사야 되겠다. 그래 돈 생길 때마다 코카콜라 주식 사갖고 지금 세계적인 부호 대열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관심 있는 것을 주식으로 투자를 한 거잖아. 그리고 나서 워렌 버핏이 한 게 뭐예요? 예측하기 시작했잖아. 이런 유통사회가 올 거야. 이런 AI 사회가 올 거야. 그러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게 탄생하기 시작했잖아요. 가장 첫 번째 기본은 관심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예측을 가졌는데 세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이 사회적 현상에서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를 가리키는 것뿐이에요. 기준을 가리키는 것뿐입니다. 요 세 가지가 끝이에요,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내 아이한테 얼마나 좋은 걸 가르치고 싶겠어요. 내가 차트 가르쳐요. 이게 영망치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봉에서 이런 걸 영망치 배열이라고 해. 이런 걸 가르쳐요? 아니잖아. 이거 백날 소용없어. 얘 뭐 시험 쳐요? 이거 왜 가르쳐? 이런 거 왜? 나는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 제일 한심해요. 그거 왜 가르치는데? 영망치 배열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 천편일률적으로 영망치 배열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 날에 주가가 예측 가능해요? 천편일률적으로 그게 맞아? 아니잖아. 망치형이 나왔을 때 주가가 다음 날 주가는 어떻게 예측되어진다? 가능해요?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변수, 변동 이런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런 거 백날 가르쳐본다 아무 소용없는 걸 들고 자꾸 가르치다 보면 얘들이 이게 중요한 줄 알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관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예측하는 영역, 그 다음 뭐예요? 심리적인 영역이에요.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심리적 영역이라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도 뭐 강의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죠? 이게 중요하니까 지금 얘기를 강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앵커님. 들어보니까 중요하다고 느껴지죠? 네,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또 짚어주고 계셔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앵커님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종목 중에서요? 아니, 이게 내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 내가 많이 하고 있는 거. 뭐, 최근에는 뭐, 결국은 이제 화장품 이런 거에 관심이 많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출연을 하다 보면, 피부 관리 이런 거에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찾아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후기가 좋은 것들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찾아봤죠? 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찾아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제품이 좋다 하는 거를 이미 앵커님은 알고 있어요. 그게 주식의 기본이에요. 그 회사의 주식에 관심을 갖는 거.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이런 차트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건 틀린 정답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네. 꼭 이 점은 제가 앵커님한테도 꼭 얘기해 주고 싶은, 정말 꼭 알려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꼭 좀 기억하세요.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요거는 어제 우리가 중장기는 효미시방 근접재산가 요 9가지 성질을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산업의 성장성,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얘기 드렸고요. 그 효미시방 요까지 했어요. 방까지 했어. 방향성까지. 그 다음에 근접성도 가까운 미래에 있는 거라고 분명히 요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접근성 할 차례인데, 자, 오늘 요 접근성 빠르게 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이제 그 실전 강의, 오늘은 뭐 경제지, 그 다음에 공시 분석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오늘 어제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릴 만한 공시 내용도 별로 안 보이고 기사도 크게 중요한 기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걸러봤을 때는 중요한 기사들이 없어서 오늘은 요 강의로 마무리 지을까 해요. 자, 접근성은 뭐냐?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했죠.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밥 먹는 거였잖아. 하나는 게임이었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게 더 많이 가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우리가 흔히 가장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처음에 먼저 갔어요. 뭐였어요? 마스크, 손세정제. 이게 먼저 갔어, 종목들이. 그 다음에 약국에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게 뭐예요? 진단키트였잖아. 애들이 엄마 열 올라, 진단키트 한번 사와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진단키트였잖아. 집에 진단키트 한두 개 없는 사람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 집에 보통 진단키트를 예비적으로 3-4개씩은 사놓았어요. 그럼 이건 보편화되고 접근성이 쉬운 거죠. 왜? 가까운 근처에 다, 가까운 슈퍼에 가도 있고 약국에 가면 다 살 수 있고, 그죠? 진단키트. 그 다음 병원에 가서 막 맞기 시작한 게 뭐예요? 백신이었어요. 이 접근성이 좋아요, 나빠요? 병원만 가면 백신이 다 있는데 뭐.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다음에 사백신은 또 어느 병원에 가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됐어요.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주가가 많이 간다니까.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시고 접근성이 쉬운 것들. 근데 보편화돼야 되는데 접근성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요? 기대감으로 갈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표적 항암제. 누구나 표적 항암제를 맞고 싶죠. 근데 이게 접근성이 쉬워요? 표적 항암제는 복용 못 보신 분들도 훨씬 많을 거야.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접근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만큼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할 수는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가다가 뭐가 한계치에 도달하는 사회적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용화되기까지는 또 근접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떨어져요. 왜? 아직은 좀 떨어져 있는 미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잘 보시라니까. 이런 것들 9가지 성질을 딱 검증해 놓고 보면, 기준을 딱 놓고 보면, 요거는 기대감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즉, 이거는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되겠다는, 자,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요. 왜? 이 9가지 성질을 딱 검증해 놓고 보면. 예측이 다 가능하다니까. 모든 종목을 대입해가 끼워 맞춰 봐봐.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게 내가 얼마만큼 쉽게 이런 주가들이 많이 간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한번 보자고요. 백신이 없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이 없어요. 지금 약국에 가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호흡기 바이러스, 꼭 그 약이 그 처방전에 보면 그 약이 꼭 또 첨부돼 있고, 그 다음에 병원까지 안 간 사람들은, 그죠? 그 유사한 약품들 시밀도 많아요.
파란색 물약, 뭐 빨간색 물약 그거 있잖아요, 그죠? 밤에도 짜반, 대원제약 이런 것들, 콜대원, 이 접근성 좋잖아. 근데 지금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하고 있잖아. 근데 대다수 처방전이 이걸로 가잖아요. 실적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그죠? 실적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 시기가 지났다. 그때부터는 이 대원제약 주가가 안 오르겠죠. 근데 유행의 초기 단계다. 그럼 대원제약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예측 가능해요? 예측 불가능해요? 예측 가능하잖아. 그죠? 이런 점이에요. 결국은. 이건 다, 이렇게 기준을 놓고 딱 보면 다 답이 딱 나와 있어.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재무 안정성입니다. 재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뭘로밖에 볼 수 없어요. 재무제표로밖에 볼 수 없죠. 재무제표. 근데 요 재무제표는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현재의 재무제표가 중요합니까? 미래의 재무제표가 중요합니까? 미래의 재무제표가 중요하지.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데는. 미래의 재무제표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봐요, 미래의 재무제표를? 내가 뭐 미래 갔다 왔어?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재무제표를 참석해 보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변동. 주가는 변동사항이 생겨야만 움직임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재무제표상의 변동사항, FNS테크의 변동사항을 살펴봤죠. 첫 번째, 강의 초기에 오늘 시간 첫 번째 그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뭐? 재무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매출액 손익구조의 30% 이상의 변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앞서의 어떤 관점에서의 얘가 해마다 재무제표를 비교해 봤더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꼬꾸라져 있다면 이거는 기회인데 변동까지 생겼다. 주가를 변동시키고 움직일 만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변동사항이 생겼다. 어디에서? 재무에서. 그리고 얘는 재무 안정성이 점점 좋아지니 높아지는 회사다. 그럼 뭐예요? 투자 적기지 뭐. 투자 적기잖아. 투자 적기예요. 투자 적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셔야 돼요. 결국은 과거를 되짚어서 오늘에 적용하고 미래에 적용해 보는 방법.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과거를 되짚어 오늘에 적용하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재무 안정성까지 했습니다. 제가 설명이 모자랐던 부분은 또다시 뒷시간 다음 주 금요일 출연이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출연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사회적 현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식을 함부로 점성 주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딱 끝! 투자의 기본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또 두 번, 세 번 짚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들 잘 기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늘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아쉬워하시는 전문가님이신데요. 시청자분들도 이 시간이 좀 아쉬우실 겁니다. 하단 자막을 반드시 참고하셔서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의 전략 촘촘히 얻어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